자, 이제 47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되어 있는 거. 또는이니까 둘 중 한 가지겠죠?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은 1천만 원의 벌금, 이게 선택인 거지. 징역도 살면서 벌금도 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바엔 그냥 사형이 나요. 죽여주는 게 너무 빡세니까. 감옥도 가면서 벌금도 내, 너무 빡센 거니까 둘 중에 하나. 또는 이제 1학년 일반짜리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명의를 이용하는 게 나와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인 거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는 건데, 의뢰를 받는 행위다. 얘는 일단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자, 하는 자, 얘와 협력행위예요. 협력행위. 협력하면 안 된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 근절을 해야죠. 그러려고 지금 3학년 2반에서 3학년 3반까지도 지금 형벌을 더 세게 올려놨는데,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일반인이 막 중개업하고 있대. 그거 알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중개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조문이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손 꼭 붙잡고 중개업하지 마. 너무 없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게.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중개 의뢰 받으면 안 된다. 그럼 그게 협력행위다 그거예요. 이는 판례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판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알면서라는 거. 알면서. 얘가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그렇게 했어야 그게 협력행위예요. 몰랐대요. 전혀. 자기도 몰랐대요. 당연히 그냥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겠지. 그렇게 해서 같이 했는데 몰랐대요. 그럼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알면서 해야 금지행위. 알면서. 두 번째는 보세요. 이게 또는이죠. 또는 역시 그럼 뭐다? 선택사항이다.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예요. 명의를 이용하게 하든 중개 의뢰를 받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중개 의뢰를 해왔는데 그거는 거절을 했대요. 안 된다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 거예요. 그럼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금지행위. 왜? 명의를 이용하게 했잖아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다. 또는이니까. 그렇게 그것만. 첫 번째가 뭐다? 알면서 해야 금지행위다. 알면서. 두 번째는 뭐다?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다. 또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두 가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판례가 많고 실제 사례가 많은 거. 뭐냐면 초과보수. 중개보수를 왕창 받는 거예요. 또는 역시 또는이네요. 초과 실비, 비용을 왕창 받는 거. 받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돈 왕창 받으면 금지행위라고요. 근데 그게 돈이건 중개보수건 아니면 비용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도 금지행위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개보수는 한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잘 받았어요. 근데 비용을 왕창 받았대요. 그래도 금지행위라고요. 중개보수를 왕창 받든 비용을 왕창 받든 둘 중에 한 가지 왕창 받으면 금지행위라고요. 역시 또는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보수하고 비용도 받았어요. 중개보수도 받고 비용도 받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더한 게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개보수는 중개보수의 한도가 따로 나와 있어요. 실비, 비용은 비용 한도가 따로 있다고요. 따로따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두 개를 더해서 판단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중개보수는 일방, 한쪽으로 받는 게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예요. 항상 일방으로 판단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도인 쪽도 받고 매수인 쪽도 받고 두 개 더한 게 합산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다. X.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인 쪽 왕창 받으면 금지행위예요.
그리고 매수인 쪽도 왕창 받았대요.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2번 한 거예요.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하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매도인 쪽도 왕창 받고 매수인 쪽도 왕창 받고 비용도 왕창 받고 금지행위 3번. 이렇게.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하고 비용은 또 따로 판단하니까 금지행위 3번 한 거라고. 이렇게. 무슨 취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보세요. 자, 이 보수.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를 왕창 받으면 초과보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중개보수는 뭐를 통해서 받는 거냐면 중개업이, 업종이 중개업. 중개업을 통해서 받는 것만 중개보수예요. 그거 왕창 받으면 초과보수 금지행위. 그럼 다른 거라면, 중개업이 아닌 거라면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없어요. 판례가 분양대행,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 자, 분양대행이 중개업이에요? 제가 중개업 아니라 그랬죠, 이거. 중개업은 중개업이고 이사 도비업체 소개, 분양대행, 관리대행, 상담 그런 건 중개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업종이 다른 거라고. 중개업이 아니지만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뿐이라고. 겸업할 수 있는 거지. 겸업, 같이 할 수 있는 거. 중개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양대행 할 때는 자격증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분양하시는 분들 자격증 없어도 된다고요. 중개업 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거지.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분양대행하고 받는 돈이 중개보수예요? 아니에요. 그냥 보수인 거지. 적어도 중개보수는 아니에요. 왜? 중개업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왕창 받았대요. 초과보수예요? 아니에요. 상관이 없다. 판례가.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받는 돈이 중개보수가 아니에요. 왕창 받았대요. 초과보수도 아니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은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 그거 왕창 받아야만 초과보수 금지행위예요. 중개업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좀 어려워요. 판례가. 권리금 있죠.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권리금 주고받는 거 기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준 거예요. 권리금 수수를 이제 도와주고선 대가로 왕창 받았어요. 초과보수 금지행위다. 맞나요? 권리금 받는 거 도와주고선 대가로 왕창 받아도 초과보수가 아니다. 왜?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업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럼 별도의 수고비를 그냥 받는 거예요. 수고비를. 그거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그거예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업과 관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왕창 받든 뭐하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거 또는이라는 거. 둘 중에 한 가지만 왕창 받아도 금지행위다. 비용은 비용 한도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 때 본 거는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등기부 때 본 건 1,000원. 그거 2,000원 받으면 안 된다고. 좀 추잡스럽기도 하지. 1,000원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 안 받아요, 그거는. 비용 따로 받는 기업공인중개사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1,000원 뭐 그런 거 등기부 때 본 거 1,000원 달라고 그러고 막 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서비스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거는. 괜히 2,000원 받으면 금지행위인데 안 받는 게 낫지. 받는 행위. 이것도 문제예요. 받으면 금지행위, 받는 행위. 이런 경우였어요. 판례에서 실제 사례죠. 그러니까 판례에서 돈을 이제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어요. 실제로는. 사람이 어음을 딱 받았는데 되게 큰 걸 받은 거예요. 액면가가 큰 거, 어음을. 근데 그게 부도가 났대요. 처음 받았을 때는 부도가 안 났는데 어음 채권을 이렇게 행사하기 전에 부도가 난 거예요. 어음이 부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휴지가 된 거예요. 그냥 코 풀면 돼요. 그걸로. 휴지예요. 휴지. 코 좀 헐겠네. 어쨌든 그럼 쓰레기가 됐다고요. 자, 이제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부도가 났대요. 행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돈은 정말 10원 한 장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도 금지 행위. 왜? 받았잖아요. 이미. 나중에 그게 부도가 나건 아니면 그대로 돌려주건 중요하잖아요. 받는 순간에 벌써 금지가 된 거예요. 받았잖아요. 액면가가 초과한 걸 받았잖아요. 그리고 부도가 날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부도 난 거라 했으면 안 받았겠지. 좀부터. 나중에 부도가 된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받는 순간에 벌써 금지가 됐다. 받고 부도가 나건 그대로
그리고 돌려주건 상관이 없다. 받는 행위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안 받았으면 금지행위가 아니죠. 실제로 받아야만 금지행위. 그래서 요구 약속도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왕창 달라고 요구하거나 왕창 주기로 약속까지 했대요. 상관이 없다고요. 안 받았잖아요. 실제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음 채권은 어음을 실제로 받았다고, 이 사람이. 행사는 안 했지만 받는 순간에 이미 금지행위가 된 거고. 됐고. 그리고 어떠한 명목도 다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례비, 선물, 수고비 뭐 어떤 명목으로든 더 받으면 안 된다고요. 중개보수로 제한하니까 사례비 명목으로 받고 수고비 명목으로 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뭔가 대가성이 연결되면 다 초과보수예요. 어떠한 명목으로든 더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중개보수는 한도 내로 받아라. 그리고 이런 경우에 중개 의뢰인이 흔쾌히 더 주겠대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흔쾌히 야 네가 일 처리를 너무 잘했네? 완벽해. 더 줄게. 그럼 되죠. 본인이 더 주겠대. 본인이. 중개 의뢰인. 돼요? 안 돼요. 어떠한 명목도 안 되니까. 받으면 가서 신고해요.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요. 줄 때야 웃으면서 줬지. 받으면 가서 신고한다고요. 무조건 한도 내로 받아라. 합의해서 더 받아도 안 되고 흔쾌히 더 준 거 더 받아도 안 되고 무조건 한도 내로. 그리고 돈도 안 되고 금, 품, 물건도 안 돼요. 돈도 안 되고 물건도 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한도 내로 받고 중개보수를 물건을 더 받았어요. 시험에 나온 게 미술작품을 더 받았대요. 안 돼요. 물건이잖아요. 행운의 열쇠 받았대요. 안 되죠. 옛날에 핸드폰에 있던 복돼지 받았대. 옛날에 핸드폰 지금은 없지만 스마트폰이니까 옛날에 핸드폰에 복돼지 하나씩 순금으로 된 거 달고 다녔잖아요. 복돼지. 그거 받았대. 복돼지. 안 돼요. 그것도. 그거 꽤 비쌌거든요. 그것도. 뭔가 더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돈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술 살게. 중개 의뢰인이 술 사주겠대요. 그걸 전문 용어로 하면 향응 이렇게 불러요. 향응. 향응을 제공하겠대. 야 우리 술 마시고 노래방 가자. 내가 다 낼게.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어떻게 하면 되죠? 먹고 토하면 돼요? 안 되지. 내가 사줘야 돼요. 사주는 건 되지. 얻어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면 술을 끊든지. 이참에 그냥 술 끊어야 돼. 그냥 막. 안 그러면 사줘야 되니까.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요. 술도 물건이구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되는 거 더 받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려보면 이제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고 하는데 우리는 법조문이 그 성격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약간 민법이랑 차이점이에요. 법조문이. 우리는 크게 강행규정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단속규정 이렇게 있어요. 단속규정. 민법에 비해서 조금 달라요. 예. 강행규정, 단속규정. 법조문 성격을. 강행규정은요? 법조문이에요. 위반하면 제재를 받아요. 법조문이니까. 야, 너 이거 위반했네? 제재 받아야지. 그리고 강행규정이니까 어떻게 무효까지 시켜요. 무효.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강행이라고 불러요. 단속규정. 제재를 받아요. 역시 법조문이니까 위반하면 제재를 받아요. 근데 제재만 받는 거지 효력은 발생해요. 유효. 둘 중에서 힘이 센 건 뭐다? 강행규정.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그거랑 좀 달라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우린 이렇게만 나누시면 돼요. 이제. 근데 강행규정? 저 초과보수, 중개보수 왕창 받지 마. 저게 강행규정이래요. 그러면 제재 받죠. 1학년 1반 받고 그렇게 제재 받아요. 그리고 무효까지 시키겠대. 무효인데 항상 강행규정은 뭐 무조건 다 무효, 싹 다 무효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부분만 딱 무효가 돼요. 항상 그래요. 강행규정이어서 무효가 되는데 전부 뭐 다 무효다 이게 아니라 어느 특정 부분만 무효가 되는데 여기선 뭐만 무효가 되냐면 초과 부분만 무효가 돼요.
초과 부분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초강력. 뭐죠? 힘이 센 거잖아요. 초강력이. 초강력 본드 그러면 붙어서 잘 안 떨어지니까 힘이 세서. 그죠? 초과보수 저게 뭐다? 강행 규정이다. 아, 초강력이니까 힘이 센 거구나. 힘이 세니까 무효까지 시키는 거구나. 무효까지. 그래서 뭐가 무효냐면 초과 부분만. 한도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 받았대요. 뭐만 무효다? 20만 원만 무효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무효니까. 더 받으면 안 돼요. 초과 부분만 무효. 100만 원까지는 유효인데 그럼 가져도 돼요. 20만 원은 무효잖아요. 돌려주라고요.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초강력, 초과보수가 강행 규정이고 초강력이니까 힘이 센 거 무효를 시키는 거. 힘이 세서 뭐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요? 전부 무효다. X. 초과 부분만 무효.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도를 초과하는 거 100만 원인데 120만 원 받은 거예요. 받고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초강력 무효니까 20만 원 돌려줬어요. 돌려줘야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20만 원 무효여서 초과 부분 무효여서 돌려줬다고요. 그럼 된 거죠 이제. 안 된 거죠. 왜? 이미 받았잖아요. 받는 순간에 벌써 금지행위라니까요. 그래서 1학년 일반도 받고 제재 다 받고 초과 부분까지도 돌려줘라 그런 말이지 돌려주면 끝 없던 거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가 된 거다. 그렇게 되는 거고 됐고 그래서 요 1학년 일반짜리에서 이 초과 보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이거 다 팔리니까요. 실제 사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어쩐 유형이냐면 판단을 그르치는 거예요.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다. 누구? 중개의뢰인. 중개의뢰인이 판단을 그르친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된 언행. 그렇죠? 그리고 속이는 언행. 기망행위. 법률용어로 속이는 거.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속여서 중개의뢰인 판단을 그르친대요. 이렇게. 자, 거짓말하는 거. 한 달 후에 10배 오를까요? 안 올라요. 오르면 지가 가서 샀다고. 안 올라. 지하철이 안 뚫려요. 알면서 뚫린다고 뻥쳐요. 속이는 거 그런 것들. 사례 문제가 나와요. 처음 보는 사례가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속이거나 거짓말한 건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다고. 그 정도로. 네. 또 속이는 거. 적극적으로 속인대요. 적극적 기망행위. 사기치는 거예요. 사례가 나와도 딱 보면 아, 얘 이거 사기쳤네? 금방 알아. 적극적으로 막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근데 이런 것도 나와요. 소극적 기망행위다. 어우, 말이 어렵죠? 소극적 기망행위. 기망행위가 기만이 법률용어는 기망 이렇게 불러요. 속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 정말 사기치는 거. 소극적 기망행위는 뭔데요? 소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기 때 뭐 하는 건데? 혹시 소극적이니까 부끄러워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얼굴 빨개져갖고 막 속이고 있고 그런 게 소극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왜냐면 알면서 말 안 하는 거. 그게 소극적 기망행위예요. 알면서 말을 안 해주는 거. 알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라면. 이렇게. 그게 속이는 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소송에 계류 중인 거. 알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중개인이 살 수 있으니까. 알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그렇게. 이게 소극적 기망행위는 알면서 말 안 해주는 거. 시험에 나온 건 중개대상물 중대한 하자가 있대요. 중대한 하자. 알면서 말을 안 해줬대. 그러면 소극적 기망행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그런 중대한 하자라면 말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판례예요. 판례가 서로 짜는 거 있어요. 작년에 나왔었네요. 올해 말고. 서로 짜는 행위. 매도인과 짜고 기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짠 거예요. 짜고선 어떻게 한 거죠? 속인 거예요. 둘이서. 자기 혼자 속인 게 아니라 둘이 짜고 같이 속인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왜? 속였으니까. 기업공인중개사는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짜고 해서 하든 뭐 하든 어쨌거나 속였잖아요. 그래서 서로 짜는 행위, 매도인과 짜고선 매수인 같이 속여 먹어도 그것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행위. 속인 거니까. 그리고 판례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이 판례도 중요한데 중개대상물 가격 관련 사항. 요거는 중요 부분에 포함이 돼서 가격 관련된 사항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취지냐면 이런 취지예요. 소극적 기망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매도인이고 그리고 병이 매수인이에요. 을이 기업공인중개사고 얘가 중개해서 둘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이렇게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갑하고 병이 알고 보니까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철철지 원수지간이었어요. 어떻게 원수였냐면 갑이 병 아버지를 죽였대요. 예를 들어서. 원수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갑이 자기 아버지 죽인 거 알았으면 이 토지를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원수 땅을 사서 뭐하게. 살 수는 있겠어요. 거기다 묻어버리려고. 그거 아니면 굳이 안 산다고요. 가서 죽여버리지 그냥.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사실을 얘가 알면서 기업공인중개사가 그걸 알면서 말 안 해준 거예요. 알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그 아파트에서 사람 죽어 나갔대요. 그럼 잘 거래가 안 되니까 말 안 해준다고요.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 말을 안 해준 거라고.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그럼 얘는 보세요. 알면서 그렇게 중요한 걸 말을 안 해줬으니까 이게 지금 속인 거예요. 소극적 기망행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맞나요? 그럼 중요한 사실은 말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해줬잖아요. 뭐 속인 거니까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가 아니다 그거예요. 왜?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니까.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그 자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속이거나 거짓말해야지. 사람 죽은 거 그런 건 상관이 없다고. 사람과 관련된 거는 물건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실제로 사람 죽었어도 그 말 안 해준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말 안 해도. 좀 찔리면 그냥 말해주는 거지. 도의상,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그런 거는. 지금 법을 공부하니까 법에서는 안 해도 돼요 말은.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그 자체에 대한 거, 자체에 대한 그 중요한 사항 그런 거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해야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인데 이 가격은 얘는 엄밀히 말하면 가격은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민법 시간에 가격 관련된 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배워요. 민법 시간에. 그러니까 가격은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란 이유만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판례가 가격까지는 된다라고 그랬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민법이랑 또 막 헷갈려. 민법에서는 가격을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그리고 민법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가격 관련된 건 중요한 사항이 포함돼서 가격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건 다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가격도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판례가.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너무 쉽죠. 시세. 이거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사기 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그렇게 대부분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가격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예. 지금이 안 헷갈리지만 지금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헷갈릴 게 없어. 나중에 되면 여기서 뭐 민법에서 뭐 공부하면 막 헷갈려요. 이게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이게 어느 법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오늘 무슨 과목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 예. 근데 이제 좀 지나면 법이 이제 딱딱 구분이 된다고요. 요거는 민법 내용, 요거는 어디 내용. 딱 구분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왜냐면 다른 게 있으니까. 민법에서는 가격 관련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민법 내용이고 따로 구분해야죠. 공인중개사법 우리는 가격 관련된 건 중요한 사항이다. 예. 가격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판례가 이렇게 두 가지나 있네요. 얘만 판례가 없는 거 얘만.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이것만. 협력행위만.
초과보수, 판례 거의 대부분 다 판례고 요것도 판례 두 가지가 있고 서로 짜는 거,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이는 거,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속였으니까. 또 가격 관련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 그 자체에 대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매매를 억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게 또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설명드리면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걸 설명드리면.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중개대상물 매매를 억울한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뭘까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런 거예요. 주로 토지, 건축물이겠죠? 부동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값하고 병이 우리 이렇게 매매하는 거 가서 내가 이렇게 중개해 준대요. 중개만. 그럼 괜찮아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본인이 사고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차익 난게 먹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금지행위. 부동산 매매업이 금지행위예요.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뛰쳐나간다고요. 난 그거 할 건데 못한다고요. 그는 못하게 돼 있다고요. 예. 그래서 되게 실망하시고 막 뛰쳐나가요. 법하고 실제는 다를 수도 있는데 그죠? 예.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법에 그렇다는 거지. 또 이게 지금 부동산 매매업을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요즘 살기 힘들다고 막 해서 허용하려고 또 하고 있어요. 지금 허용하려고. 원래 작년에 허용될 뻔했는데 어떻게 언론에 새나가는 바람에 미리 공개되는 바람에 반대 여론이 있어갖고 슬쩍 또 묻었어요. 바꾸려고 해주곤 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뛰쳐나갈 필요는 없어요. 법에 그렇다는 거지. 자, 매매예요. 사고 파는 거네요. 매매가 그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거. 아주 극단적으로 사기만 했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어갖고 이렇게 사기만 한대요. 예를 들어서 예쁜 집만 보면 산대. 요 집도 하나 사고 저 집도 하나 사고 저쪽 집도 하나 샀네요. 왜? 예쁘니까. 취미생활이에요. 금쟁이가 아니라 사기만 했잖아요. 사기만. 아니면 왕창 상속받아서 왕창 있대요. 팔기만 했대. 팔기만. 금쟁이가 아니라고요. 사고 팔고 차익 남겨 먹는 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봤지만 사고 팔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업으로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할 때 그 업으로랑 똑같아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거. 자, 이런 경우에요. 매매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매매를 한 번만 했대요. 한 번만. 사고 팔고 딱 한 번 한 거예요. 금지행위요? 금지행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했더라도. 왜냐면 겉모습만 가지고 객관적 판단하니까. 우리 중개를 한 번 했을 때도 똑같다 그랬는데 중개 한 번 했을 때도 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중개 한 번 했는데 간판 걸고 한 번 했으면 그건 업으로 한 거잖아요. 겉모습은 계속 할 것처럼 보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이 한 번 했는데 어떻게 하고 한 번 했냐면 사업자 등록을 냈대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사업자 등록을 내고선 한 번 한 거예요. 그럼 업으로 한 거예요. 그건. 계속할 생각이 있는데 한 번 했을 때 제속기 걸린 거지. 그러려고 사업자 등록까지 낸 거 아니에요. 응? 내줘요. 바로 걸리겠죠 그러면. 근데 이사 가려고 한 번 했대요. 이사 가야 되니까. 정말 이사 가려고 한 거는 그건 억울한 게 아니죠. 좀 운 좋게 차익이 남았으면 재수가 좋은 거지. 응? 이사 가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눠봐야 한다고요. 한 번 했더라도. 결론은 또 간단해요.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나 정상적으로 차익 남기면 세금도 내고 다 할 거야. 그렇게. 응? 세금도 내고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고요. 바로 걸린다고. 하려면 몰래 했어야지. 부동산 매매업은 금지행위.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 할 수가 없다고요.
법인도 못하고 개인도 못해요. 다 못해요. 임대업은 괜찮아요. 임대업은. 매매업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은. 사고 팔고 그 차익을 남겨먹는 게 안 된다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서 그렇게 투기를 조장할까 봐 못하게 막아놓은 거라고요. 그게. 그런 취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1학년 일반짜리인데 자, 이 매매를 업으라는 거 얘를 이제 요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3학년 2반짜리에 있는 첫 번째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또 3학년 3반이죠. 자꾸 3학년 2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3학년 3반 바뀌었으니까. 법이 바뀌면 여러분은 좋아요. 왜? 바뀐 거 잘 나오거든요. 저는 안 좋아요. 입에 붙어있잖아요. 그 옛날 말들이. 다시 바꿔야 되니까 3학년 2반이 아니라 3학년 3반. 3학년 3반. 올해는 3학년 3반짜리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나오겠죠. 이제 또. 네. 여기서 첫 번째 뭐냐면 딱지가 나와요. 딱지. 요거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중개만 하겠대요. 뭘 하든 다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3학년 3반. 그러니까 사고 팔고 차익 남겨 먹든 업으로 매매를 업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 내가 중개만 하건 상관이 없어요. 뭘 하든 다 3학년 3반의 금지. 다른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 중개만 해도. 왜냐하면 딱지기 때문에. 그 대상물이. 얘는 뭔데요? 그럼 딱지는. 뭐로 만든 거죠? 종이로 만들었네요. 종이. 증서. 종이로 만든 거니까. 종인데도 매매가 금지가 돼 있어요.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 정식 명칭은 되게 길어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이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외우시는 건가요? 아,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긴 거 외우면 그냥 박수만 치시면 돼요. 긴 거 외웠잖아요. 제가 힘들게. 아, 다시 할게요. 다시. 지금 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긴 건 제가 대신 외워드릴게. 여러분 그냥 박수만. 어우, 너 잘 외웠다 그래. 딱지 정식 명칭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이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됐어. 짧게 치세요. 길게 치면 수업 끝난 줄 알아. 짧게 쳐요. 여러분이 외우시면 제가 박수 쳐드려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종이 증서.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다. 종인데도 사고 파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 이유는 투기가 될까 봐 이것도. 종인데도 매매하면서 거기 프리미엄 붙고 해서 이게 투기가 되니까 매매를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요거는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을 해요. 그래서 집을 살려고 해요. 주택에 입주를 못하게 한다고요. 투기가 되니까. 그래서 금지행위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 종이증서에 프리미엄 붙어서 집값이 상승해서 집을 못 사게 돼요. 내가 열심히 저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이 더 확 뛰어버리니까 집을 못 사게 돼서. 그래서 금지행위다. 그럼 딱지인 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런 단어와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을 해서 집을 살려는 거를 못 사게 하기 때문에 금지행위로 막아놓은 거니까 요런 단어와 관련이 있겠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 딱지인 거 아닌 거 나눠볼게요. 한번. 먼저 딱지인 거. 저축. 입주자 저축증서. 이거 뭐죠? 청약통장. 내 청약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 안 돼. 불법이잖아요. 다 그런 거. 내 건데. 저축. 주택은 주택 상환사채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시겠죠. 그리고 입주, 철거민 입주권 이렇게. 입주권. 자,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을 해서 주택에 입주를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금지행위, 딱지 그렇게. 근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딱지인 건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왔어 지금까지. 입주자 저축증서.
요거 한 가지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청약통장 그런 것들, 입주자 저축 증서, 종이 증서인데 매매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럼 아닌 거 훨씬 중요하죠. 우린 뭐가 중요하다? 아닌 거, X가. 뭔가 외우실 때는 O보다는 X를 잘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문제가 잘 풀리니까. 아닌 거. 판례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서, 적어볼게요. 상가 분양 계약서. 이 상가를 분양해주는 상가 분양 계약서는 딱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판례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에서 야 이거는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서니까 딱지가 아니야. 이렇게. 왜? 맞췄어요 그거예요. 상가 분양 계약서 딱지는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주택에 입주를 못하게 되는데 상가 분양 계약서 관련이 있나요? 없네. 상가잖아요. 주택이 아니라. 예? 있는 사람 거지. 상가 분양 계약서잖아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주택에 입주를 못하게 되는 거. 주택과 관련이 있어야지 상가인데.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간단한 이유예요. 아니다. 이건 그래서. 그리고 또 판례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도 딱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분양권 처음 들어보나요? 아닌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중개대상물 할 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분양권, 입주권을 어떻게 나누죠? 기준이? 기억나시나요? 분양권, 입주권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거 분양계약. 분양계약은 뭐였죠? 기억 잘 안 나요. 추억이 됐어 이제. 거의 한 달 다 돼가니까. 분양계약. 매매계약 1번 타자. 아파트를 다 지으면 누가 소유권자다? 지은 사람. 건설회사가 소유권자예요. 처음 판다고요. 그게 분양이에요. 처음 파는 거 매매 1번 타자니까 그냥 분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양. 그 다음부터는 매매. 처음만 분양. 이렇게. 이 분양계약을 체결했대요. 첫 번째 매매계약을 건설회사와. 그러면 그게 분양권이죠. 그 다음부터는. 다 지어진 게 아니어도 분양계약 체결하면 건설회사와 분양권. 그 전에는 입주권. 이렇게. 그래서 분양계약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나누고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다. 입주권. 분양계약 체결한 후다. 분양권. 그런데 제가 중개대상물을 판단하는 건 분양계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로 판단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뻥치지 마세요. 기억 안 나. 그죠? 나는 척도 하지 마. 완전 추억이 됐어 지금. 뭐냐면 동호수 특정 몇 동 몇 호 그거 동호수가 특정이 됐나 안 됐나 이걸로 판단해요. 동호수가 특정이 됐나 안 됐나. 동호수가 특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중개대상물이에요. 그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고.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해요. 중개대상물인지 아닌지를. 근데 분양권은요. 얘는 무조건 동호수가 특정됐다 그랬어요. 분양권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왜? 분양계약 체결한 후잖아요. 분양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동호수가 특정이 돼야 돼요. 동호수가 특정이 돼야 그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몇 통 몇 도를 살지 알고 계약 체결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럼 했다 그러면 그건 가계약인 거지 정식 계약도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로 분양계약은 동호수가 특정되고 그 상태에 그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매매로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건데 분양도 매매인데 처음 매매. 몇 동 몇 호인지 알아야 계약 체결하는 거지. 1층하고 로얄층하고 가격이 다른데요. 무조건 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당연히 동호수가 특정된 거라고요. 그 이유가 분양권이니까 분양권은 무조건 중개대상물이다 그랬어요. 분양권. 왜? 동호수가 특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양권 그러면 딱지가 아니에요. 동호수가 특정돼 있어서 중개대상물인 거예요. 이거는 딱지인 게 아니라. 분양권 매매하는 거 가서 중개할 수 있다고요. 중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 그래서 나중에 또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이 그냥 방법이 없어.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재방송, 3방송 여러 번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 숙달돼야 돼 완전히. 시험장에서 딱 보면 바로 나오게 이렇게 마킹까지 실수 안 하고. 역시 오늘도 합격자 발표 나왔는데 마킹 실수한 분들이 또 많아요. 정말로.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나 붙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떨어져 있고 마킹 실수해서. 공부는 이게 내용을 아는 것까지가 공부가 아니라 마킹까지 하는 것까지 그 연습까지 되는 게 이제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안 보고 마킹 연습 안 해도 되겠지. 아니라고요. 시험장에서 그걸 처음 해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것도 완전히 반복 숙달이 돼서 실수 안 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심지어 시험 볼 때 옆에 분들이 막 답안지 막 바꿔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실수해서 그것도 되게 신경 써요. 남이 바꾸는 것도. 그러니까 그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남에게 민폐까지 끼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 일도 아닌데 저 사람 시간 내에 마킹 못하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해주고 있어 내가 시험장에서. 나도 못하고 있는데도. 왜냐면 신경이 쓰이니까 자꾸 바꾸면. 바꾸는 사람들만 계속 바꾸니까. 왜냐면 시간이 촉박해질수록 자꾸 실수하거든요. 자꾸 바꾼다고요 답안지를. 그럼 본인도 실수하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고 그러는 거니까 답안지까지 다 정확하게 마킹하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그거까지. 그 반대는 없으니까. 채점할 때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마킹 실수해서 붙었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거의. 그 반대가 많으니까 주의하자. 그렇게 되고.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게 되니까 전혀 어렵잖아요. 지금이니까 조금 생소해. 무슨 말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고요.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 되면 막 짜증내려고 그래. 또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됐어요 하지만 다 알아.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되고. 자 이제 비교해 볼게요. 비교예요. 얘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네요. 그렇죠? 토지, 건축물 그런 거. 얘는요? 딱지 대상물이.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해야 된다고요. 대표적으로 청약통장 같은 거. 그렇게. 대상물이 다르잖아요. 뭐를 취급한 건지. 대상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면 이제 토지예요. 토지다. 뭐죠? 대표적인 중개대상물이네요. 이건 중개대상물이야. 뭐 이것도 공부 안 해서도 금방 알 수 있고. 요거 다른 사람들이 매매하고 있대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 거 그건 내가 가서 중개해 준 거예요. 나는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중개해 줘야지. 중개해 준 거예요. 이게 금지행위예요? 이게 금지행위가 되는 건가요? 금지행위가 이거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나 건물 다른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 가서 내가 중개해 주려고. 그렇죠? 금지행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사서 팔고 사고 팔고 이거를 업으로 했대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고 팔고 차익 남겨먹고 이거는 안 되네요.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여기 이거 네 번째 있는 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내가 사고 팔고 차익 남겨먹는 것만 부동산 매매업만 금지행위로 돼 있다고. 그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니까 토지, 건축물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증서, 저축, 통장 같은 말이잖아요. 청약통장. 이건 뭐죠? 딱지. 얘는 매매가 금지가 돼 있다고요. 종이, 증서인데 종인데도 매매하면 안 된다고. 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신 청약 넣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꼭 내가 가서 알선해 줘야지. 그렇게. 매매를 중개만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거 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중개만 해준 거예요. 그렇게. 괜찮죠, 그러면? 괜찮나요? 안 되죠. 3학년 3방짜리 금지.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왜? 딱지였으니까. 딱지는 뭘 하든지 간에 다 3학년 3방짜리 금지. 내가 매매를 중개만 해주는 것도 안 돼요, 그는. 딱지는. 3학년 3반. 그죠? 그럼 또 이번에는? 이번엔 내가 본인이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이거를. 딱지인 거, 청약통장, 사고 팔고 차익 남겨먹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1학년 일반이 매매를 억울했으니까? 아니죠. 3학년 3반. 이거. 뭘 하든지 간에 다 3학년 3반.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딱지인 건 헷갈리지가 않아요. 나중에 되면. 틀리지도 않아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증서 이건 딱지야 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다 그냥 3학년 3반.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뭘 하든지 간에. 매매를 중개하건 매매를 업으로 하건 뭘 하건 다 3학년 3반이 금지. 3학년 2반 아니라 그래서 3학년 3반. 늦게 오신 분들은 또 보고 다시 그 47페이지에서 파란색 3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바뀌었다고요. 쉬는 시간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상물이 어떤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결론은 그 대상물을 잘 보자는 거죠. 그 대상물이 뭔지를. 중개대상물인 건지 딱지인 건지. 또 나중에 딱지인 거는 헷갈리지가 않겠구나. 헷갈리지가. 왜? 무조건 다 3학년 3반이니까. 그럼 나중에 헷갈리는 것보다 중개대상물인 거 이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여기서 잘 나와요. 여기서. 요게 그나마 좀 헷갈리니까. 얘는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면 매매를 중개하면 무죄,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거는 무죄.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질문 드려볼게요. 두 가지만. 진짜 어려운 거. 내년 10월 달에도 똑같은 질문 드릴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 그게 뭘까요? 허가가 없는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에요. 무허가 미등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무허가 건물도 내 거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에요. 등기가 없어도 중개대상물이에요. 이것도 다 중개대상물. 무허가 건물 매매를 중개만 했대요. 뭐예요?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매매하는 거 가서 내가 그냥 중개만 해준 거예요. 뭐예요?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잖아요.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했다 금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기출문제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대상물이 뭔지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고. 무허가 건물이 딱지가 아니에요. 이거지. 중개대상물이지.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하는 건 그래서 무죄. 선뜻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무허가에 막 낚여갖고 무허가에. 뒤에는 건물이 안 보이고 앞에는 무허가가 보인다고.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 다른 거, 또 시험에 나온 거. 광업재단 뭔지 아시나요? 광업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런 것들. 덩어리로 묶어놓은 거. 자,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이죠. 그러니까. 광업재단. 광업재단, 나는 좀 통이 커. 광업재단 사고 팔고 차익 난 게 뭐야지. 누군가는 본 적도 없는데 광업재단을 이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롯데마트? 통 큰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광업재단을 매매를 업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광업재단을 통 크게 아주 그냥 광업재단 사고 팔고 차익 난 게 먹고 그 뭔데요?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이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학년 일반. 그게 아무리 큰 거여도 통이 큰 거여도 딱지가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이지. 그리고 잘하세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다? 바로 까먹는 게 문제다. 그지? 지금 또 잘하지만 제가 싹 사라지는 순간에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쉽게 하고 나가는 순간에 이 뭐 있더라?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3학년 3반짜리 나머지도 정리하고 또 비교해 볼게요. 좀만 쉬겠습니다.